목도하심으로 제2코리아 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찬송가 487장을 부르겠습니다. 487장. 어둠 후에 빛이 오며 바람 분 후에 잔잔하고 소나기 위에 햇빛 나며 수고한 후에 쉼이 있네. 연약한 후에 떠나며 고통한 후에 위로받고 눈물 난 후에 웃음 있고 씨 뿌린 후에 주수하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여기까지 올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 2024년도 3월을 지나 4월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봄꽃이 만개하는 계절이 오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삶의 순간순간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에게 허락하신 삶의 푯대를 놓치지 않게 하시고 제2코리아 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빛으로 인도하여 주시며 이 기업을 들어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2024년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업에 필요한 인재들을 붙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회장님이야 모든 임요원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더하셔서 기업이 부흥되고 성장하는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기업이 될 때 하나님께서 크게 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이 기업의 가치를 하나님께서 높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만드신 자연에 꽃을 띄워 아름답게 하신 것에 감사하며 저희들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은혜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산과 들에 꽃이 핀 것처럼 저희들의 심령에도 꽃처럼 환하게 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지혜의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고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는 제아의 말씀을 들고 서실 김은성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힘있게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저희들 아름다운 꽃보다도 아름답다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아가서 2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함께 읽겠습니다.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네 얼굴을 보게 하라. 네 소리를 듣게 하라. 네 소리는 부드럽고 네 얼굴은 아름답구나. 이제 지혜의 찬양대 찬양 후에 김우성 목사님 나오셔서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는 제할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귀한 찬양 불러주신 우리 찬양대 감사합니다. 늘 이 자리가 가득 차게 모여서 함께 예배를 했었는데 오늘 이렇게 주위구이랑 가족들만 조촐하게 조용하게 모이셨습니다. 다른 데와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이번에 여러분들 받으신 순서지에 있고 이 앞에도 있는 것처럼 함께하는 이렇게 앞에다 붙여가지고 하셨는데요.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단어를 한 3개만 꼽는다면 그 중에 하나가 함께라는 단어일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은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아담을 만드셨죠. 그리고 어디 살게 하셨느냐 하면은 에덴 동산에 살게 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은 완벽한 곳이죠. 그러니까 사는데 하나도 부족함이 없는, 요즘식으로 말하면 굉장한 저택에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방방이 꽉 채워놓은 그런 집에 살게 한 것과 비슷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참 이상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완벽한 곳에 아담을 두시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좋지 못하다 이렇게 하셨어요. 좋아야 될 것 같은데 좋지 못하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그것은 혼자이기 때문에 좋지 못하다. 혼자 사는 게 좋지 못하다. 성경에 읽어보면은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독처는 혼자 사는 거죠. 그 독자가 고독할 때 그 독자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 곁에 있을 사람 하나를 더 만드셨는데 하와를 만드셔서 이 두 사람이 부부가 되게 하신 거죠. 거기서 굉장한 인생의 진리를 발견합니다. 그 뭐냐 하면은 우리들은 좋은 집에 필요한 거 다 가지면 행복할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만 가지고는 좋지 못하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벽한 행복을 위해서는 함께하는 누군가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함께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엄마 품에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아이가 자라면 또 배우자를 만나는 거고, 그래서 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곁에 함께할 사람이 있게 하셨어요. 제가 이제 목사로 살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또 만납니다. 정말 목사처럼 사람을 많이 만나는 일도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굉장히 다양한 사람을 많이 만납니다. 최고 권력을 가진 사람도 만나고, 또 정말 가난하고 보잘것없이 힘들게 사는 분도 만나고, 부자도 만나고 어려운 분도 만나고 많이 만나거든요. 근데 이 나이가 될 때까지 살면서 깨닫는 것은 하나님 말씀은 틀리지 않아 하는 것인데, 객관적 조건이 아무리 훌륭해도 정말 불행한 사람이 많이 있고요. 반대로 어려운 형편 속에 살아도 행복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많이 보았어요. 제 마음에 인상이 깊게 남아있어서 저희 교회에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저는 서울에 와서 목회하기 전에 부산 영도라는 곳에서 살았습니다. 근데 그 영도에 가보면 요즘에 조금 사람들이 관광지처럼 많이 오는 흰여울마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흰여울마을이 저희가 거기 오래 살았는데도 그런 이름을 가졌는지 몰랐어요. 근데 거기 이제 제가 목회하던 교회 성도들도 몇 가정 살고 했는데, 가끔씩 이제 그 댁에들 가보면은 정말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열악한 곳이 있을까 할 정도로 어려운 곳이죠. 바다 비탈에 이렇게 낭떠러지입니다. 바다 이렇게 낭떠러지에 집을 지을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거기 있는 집들은 지금도 현재 무허가로 돼 있어요. 언제 그런 집들이 지어졌냐 하면 6.25 전쟁이 났을 때 부산으로 피난민들이 다 몰려들지 않았습니까? 이북에서 내려온 사람들도 부산으로 모이니까 부산의 자그마한 그 동네 사람들이 폭증하니까 어디 잘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산빛 아래다가 말하자면 판잣집 그런 걸 쭉 지은 겁니다. 지금 그 집들이
그대로 있는 거죠. 환자집을 블록을 쌓아서 블록집으로 바꿨고, 그냥 뭐 그 지붕을 기와로 바꿨고, 뭐 그런 거에 변천은 조금 있지만은 그대로 있는 거죠. 어떤 집에는 화장실이 없어서 그 마을에 공동 화장실이 있어요. 그러면 아침에 되면은 진풍경인데 사람들이 그 화장실 앞에 줄을 좀 늘어서 있어야 되고, 수도꼭지가 집에 없는 사람들도 있어가지고 이렇게 어떤 골목에 가면 사람들이 그릇을 가지고 나와서 그 수돗물을 받아갈 정도로 그렇게 열악한 곳이거든요. 제가 목회하는 그 교회 성도들도 몇 가정 살았는데 그 성도들 집을 처음에는 잘 못 찾았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집에 한번 와봤는데 다음에 가려고 그러면은 이 골목이 저 골목인가, 그 골목이 그 골목 같고 막 거미줄 같이 얽혀 있고, 당연히 거기 차가 들어가는 골목이 아니고 그냥 사람 한 2명 이렇게 비껴 지나가기가 어려울 정도로 아주 좁은 골목에 그런 곳이에요. 근데 언제부터 거기가 뜨기 시작했는지 갑자기 흰 여울 마을 그러더니 여러분들이 나중에 검색해보면 거기 나옵니다. 그 조그마한 집들에다가 카페도 만들고 전망은 좋아요. 그냥 바다가 막 기가 막히게 펼쳐져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거기 그 국회의원하고 구청장님에게 이런 말을 했었어요. 여기 이렇게 관광객이 많이 오고 또 관광 홍보하는 그런 행사를 단청에서 여는데, 그럼 이 집들이 다 무허가인데 이 무허가를 이렇게 관광지로 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 그걸 양성화 시켜준 다음에 해는 게 순서가 맞지 않느냐고 그런 얘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이제 아침 낮에 거기 산책을 가면은 바다가 쫙 펼쳐져 있고 정말 기가 막혀요, 풍경이.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 새벽 기도 끝나면 가끔씩 그 바닷가로 해서 흰여울 마을로 해가지고 이렇게 그 산까지 아침 등산을 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그 흰여울 마을 골목으로 이렇게 지나가는데 새벽 기도 마친 이후니까 한 6시 반? 뭐 그쯤이죠. 아주 이른 시간이죠. 그런데 어느 집에 문이 이렇게 삐그덕하고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보니까 어떤 남자가 나오는데 아주 건장한 몸이고, 그리고 이제 옷 입은 걸 보니까 작업복을 입었더라고요. 아, 이분이 작업장에 일하러 가는 거다. 복장을 보니까 금방 알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나오면서 막 이렇게 손을 흔들고 그래요. 근데 조금 있으니까 그 안에서 누가 따라 나오더라고요. 따라 나오는데 보니까 한 여성이 아기를 품에 안고 따라 나오는데, 아, 이게 가족인 거예요. 아빠가 지금 출근하기 때문에 그 아내가 갓난 아기를 깨워가지고 품에 안고, 그 아기가 뭐 한 돌 조금 지났을 것 같은데 그 아기가 뭐 아빠한테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 아기 아빠는 발걸음이 떨어지질 않아가지고, 근데 그 모습이 제 머릿속에 본 지가 오래됐는데 깊이 박혀 있어요. 그래서 그날 생각을 여러 가지 많이 해봤습니다. 저 가정이 여기 사는 거 보면 경제적으로 그렇게 넉넉한 가정이 아닌 게 틀림없는데, 행복한 걸로 말하면 이 세상에 누구보다도 행복하지 않나. 그 아내도 그렇고 아기도 그렇고 그 아이 아빠도 그렇고 진짜 사진이라도 한 장 찍어서 놔두고 싶을 만큼 정말 정겨운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게 뭘까요? 그게 이제 함께 하는 모습이죠. 함께 하면서 사랑하니까 모든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행복이 흘러넘치는 거죠. 오늘 이 함께하는 GA 코리아 행사를 이제 하면서 저는 여기 근무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함께 함으로써 얻는 행복이 앞으로 더 커지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함께 함으로써 우리는 뭔가 이렇게 내가 원하는 거를 얻거나 그런 자리에 올라가거나 뭘 하면은 행복할 거라고 그러지만, 저는 그런 분들이 인생의 허무함을 말하는 걸 많이 들어봤습니다. 내일 행복하기를 바라는 거는 어리석은 것이고, 지금 행복을 느끼는 게 중요한 거죠. 근데 그 지금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거는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함으로써 함께하는 겁니다. 그 서울대학병원에서 호스피스, 그러니까 희망 없는 암 환자들 돌보셨던 교수님이 쓰신 책에서도 읽었고, 또 그런 간호사님이 쓰신 책도 읽고 그랬는데, 그런 분들이 이제 희망 없는 병을 앓다가 떠나는 분들을 마지막까지 돌보시는데, 그 의사로서 회한이 많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의사의 희망은 이 사람을 내가 고쳐서 내보내는, 건강하게 걸어나가는 걸 볼 때 의사로서 보람이 있는 건데, 이분들이 하는 일은 희망이 없는 환자를 세상 떠날 때까지 돌보다가 별세하는 거를 사망 선고를 해주고, 그런 의사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고쳐서 건강하게 내보낼 때 기쁨은 없고 인생을 마무리 시켜줘야 되는 그런 의사가 느끼는 그 현장에서의 그 여러 가지 회한이 있겠잖아요. 그런 분들이 쓰신 글을 읽어보면은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사례들도 많이 나오는데 거의 공통된 것은 이거예요. 그분들이 임종을 앞두고 가장 후회하는 게 뭔가 다른 게 아니래요. 더 많이 사랑하지 못했던 거 후회하고, 사랑했어야 될 사람을 사랑하지 못했던 걸 후회하고, 또 사랑의 때를 놓쳐서 필요할 때 사랑하지 못하고 너무 늦게 사랑하려고 했었던 것을 후회하고, 결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후회하는 것은 사랑에 실패한 인생이었구나, 그것에 대해서 가장 많이 후회한다고 여러 사례들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걸 보았습니다. 저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천국과 지옥이 뭐가 다를까 이렇게 얘기할 때 다른 게 없죠. 어떤 분이 그걸 재미나게 묘사했는데, 지옥은 굉장히 시설이 좋대요. 그런데 날마다 찌른대요. 반면에 천국은 시설은 평범하지만 날마다 안아준대요. 그래서 천국이라고. 천국은 사랑이 있는 곳이고 지옥은 그 반대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이 아가서의 말씀은 연애 스토리예요. 그 두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솔로몬 왕, 이스라엘 역사 전체에서 가장 지혜롭고 가장 부귀영화를 많이 누렸다는 솔로몬 왕하고, 그 파트너는 저 시골에서 토도 농사 짓고 햇볕에 그을어서 얼굴이 거무스한 아름다운 장신구로 꾸미지도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있는 그냥 평범한 처녀인데, 그 처녀를 술람미 여인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죠. 그래서 솔로몬 왕과 술람미 처녀 사이에 러브 스토리를 담고 있어요. 이 아가서라는 말씀이. 근데 이 아가서에는 다른 성경과는 달리 뭐 하나님이니 은혜니 믿음이니 이런 단어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이 남녀가 사랑하는 이야기뿐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도 오늘 읽은 이 말씀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사랑으로 초대하는 얘기예요. 아까 우리 목사님 성경 말씀 여러분들과 같이 읽으셨는데 한번 다시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초청하는 건데 사랑의 초청이거든요. 이 내용을 보면 여기 지금 골프장에 꽃들이 만발했는데 여기가 떠오르는 것 같아요.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일어나서 함께 가자고. 여기 지금 함께하는 GA 코리안데 함께 가자 이렇게 하잖아요.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근데 겨울이 지나고 우리 식으로 말하면 봄이 온 거나 마찬가지죠.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아주 아름답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그 꽃동산으로 함께 가자 이렇게 초청하는 거죠. 뭐 하나님, 은혜 이런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오는 이 아가서가 성경 속에 들어있는 이유는 뭐냐 하면 요 솔로몬과 술람미 여자가 사랑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사랑을 깨닫기 때문이에요.
솔로몬은 최고의 지위에 있는 왕이고 이 술람미 처녀는 이 사랑의 파트너가 될 수 없잖아요. 그런데도 사랑 안에서 신분도 뛰어넘고 그 모든 조건을 뛰어넘는 것처럼 하나님과 죄가 많은 우리가 파트너가 될 수 없는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시고 우리도 부활하도록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게 해주셨는데 바로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사랑 이야기가 여기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러브 스토리 속에 상징적으로 녹아있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성경에서 읽으면서 행복해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제 키포인트가 함께 가자고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GA 코리아 여러 직원들께서 여기서 같이 일하시면서 이런 사랑의 초대를 하는 마음으로 같이 근무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 사람이 나랑 성격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다 다르지만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해요. 우리 함께 가요. 아주 좋은 곳으로 우리 함께 가봐요. 이렇게 하는 거 이게 이제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죠. 어떤 분이 이런 글을 쓴 걸 보았어요. 사람들은 꽃을 아름답다 하면서 자신이 꽃이 되려고 하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꽃을 보면서 감탄하는 그 사람이 자기가 활짝 피어난 꽃이 돼야 된다는 걸 생각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꽃을 보면서도 찌르는 가시가 되는 사람이 많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자신에게 오지 못하도록 찔러댄다고. 정말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다 꽃은 좋아하는데 자기는 찌르는 가시로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서로를 아름다운 꽃처럼 도와주면서 서로를 아껴주고 협력해주고 사랑하면서 함께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근무할 수 있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이 GA 코리아에 같이 일하는 분들이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어서 여러분 사이에 사랑이 흘러넘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상대방을 사랑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잘 아는 나태주 시인의 풀꽃이라는 시가 있잖아요. 풀꽃은 그냥 너무나 하찮은 꽃이라 꽃집에서 취급도 안 하고 꽃으로 치지도 않죠. 아무리 못해도 장미 정도는 돼야 꽃집에서 기르고 이렇게 하는데, 근데 나태주 시인은 풀꽃도 아름답다고 하는 거예요. 딱 세 줄밖에 안 됩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그러니까 하찮은 꽃이지만 오랫동안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보면 아름다워 보인다. 예쁘게 보이고. 여러분, 무심하고 살벌한 오늘의 세상이고, 우리나라는 지금 선거를 앞두고 너무 마음도 갈라져 있고 따뜻한 사랑을 찾아보기가 참 어려운 그런 삭막한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 주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 GA 코리아 직원들 간에 이런 사랑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서로 이해해주고 협력해주시고 또 우리 함께해요 이렇게 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한 덩어리가 되어서 회사를 위해서도 일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의 행복한 인생을 위해서도 함께할 수 있다면 그것이 큰 축복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랑은 억지로 만들지는 못하고 내 마음이 변해야 되는 건데, 사랑은 구호를 외친다고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나는 사랑하려고 노력했는데 사랑이 안 생긴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사랑은 억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러나야 되는 건데, 사랑이 우러나게 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하시면 목석 같은 사람도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그냥 마음의 빗장을 다 걸어 잠그고 냉담했던 사람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그 마음이 따뜻한 봄날같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으시고 그 감동으로 서로를 사랑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정도 함께하는 행복한 가정이 되시고, 이 일터도 그렇고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이 함께하는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시기를 바라고,
회사도 발전하고 여러분들의 인생도 풍성해지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꽃피는 봄에 여느 때 같으면 많은 이들이 초대받아 함께 하셨겠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올해는 직원들끼리만 함께 하였습니다. 이번에 함께하는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함께하는 것임을 저희들이 생각합니다. 아무리 모든 조건이 훌륭해도 함께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갈라서고 서로 미워하고 마음이 나뉜다면 그보다 더 힘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GA 코리아 모든 임직원들을 축복하셔서 함께하는 사랑으로 살아가도록 은혜를 주시고, 이 기업이 날마다 그 정신 가운데 하나가 되어 발전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임직원들의 가정도 사랑이 넘치고 인생에도 사랑이 풍성해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진행되는 모든 행사에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경영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은혜와 능력을 더하셔서 이 기업이 날마다 발전하고 사회에 기여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기업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560장을 부르신 후에 김우성 목사님 축도하심으로 일부 감사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의 발자취를 따르니 어찌 즐거운 일 아닌가. 마음의 밝은 마음을 열리고 밝은 것을 비친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르니 어찌 행복한 일 아닌가. 마음의 악한 생각 사라져 밝은 마음 삽든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르니 어찌 든든한 일 아닌가. 마음의 두려움은 사라져 새로운 힘 솟는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생명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임재 교통하시니 GA 코리아 이 기업과 여기서 애쓰시는 우리 임직원들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과 가정과 삶의 목적들과 기도 제목 하나하나 위에, 또 이곳을 방문하는 모든 손님들과 이곳에서 이루어질 선한 일 위에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선대 회장님께서 돌아가신 지 벌써 1년 반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많은 일이 있었지만 회사는 빠른 속도로 정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아직 비전 선포식이나
다음 단계 사업을 발표할 정도는 아니지만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회사는 앞으로도 기흥의 골프 리조트 사업과 스마트 시티 사업은 변함없이 추진해 나간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만 그 사업들을 현재 상황에 맞춰서 스타일을 바꿔서 추진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동안 오랜 시간 회사에 근무하셨던 이은로 사장님과 김영만 부사장님께서는 후배들에게 자리를 내주시고 물러나셨습니다. 회사를 위해서 어려운 결정을 해주신 이은로 사장님과 김영만 부사장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주에 그 야간 라운딩을 한번 했는데 보면서 느끼는데 참 회사의 시설이나 이런 시스템이 참 좀 일하기 불편하게 돼 있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뭐 다른 골프장에 가보고 또 이제 다른 데서 보는 시스템이나 시설에 비해서 많이 낙후돼서 고생들을 많이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회사도 조직 구조나 업무 방식도 좀 오늘날 시대에 맞게 효율화하고 디지털화하고 더 나아가서는 모바일화해서 좀 편리하고 또 효율적으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조직이나 제도나 시스템을 개선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무엇보다도 이제 안전이 중요시 되다 보니까 시설도 아마 안전의 관점에서 많은 부분을 좀 개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좀 그동안 진행된 일을 말씀드리면 회장님께서 지시하셨던 상황인데 생전에 저 해외 사업부도 전부 정리하고 무역 부서도 매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회장님 돌아가셨을 때 보니까 임원이 19분이고 고문이 19분이셨는데 지금 이제 반이하로 줄였고 그 줄인 인원으로 현업 부서에 배치해서 현업 현장 중심의 경영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개선 작업은 2-3년 정도 더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시는 임직원들께서 함께 하시면서 또 경기보조원분들과 파트너사분들께서도 많은 협조와 또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사 말은 이걸로 끝났고 새로 오신 임원분들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일단 우선 영업 총괄이신 정필용 전무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정필용 전무님은 에버랜드 기획실에 계셨습니다. 정필용 전무님은 에버랜드 기획실에 계셨었고 사우스 스프링스 CC와 샤인데일 CC 사장을 역임하셨고 골프장 전문 경영인으로서 저희 골드 코리아 앞으로 퍼블릭의 대표이사를 맡으실 예정입니다. 앞으로 잘 이끌어 주실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김경화 전무님이십니다. 국민은행 본부장을 역임하셨고 지금 부동산 금융과 또 해외 금융 전문가이십니다. 지금 강호개발을 포함해서 계열사 한 7군데 정도의 대표를 맡고 계십니다. 또 경영관리 총괄을 맡아주시고 계십니다. 순서가 전재찬 이사님, 삼성 베네스트에서 골프장 코스 관리를 전담하셨고 안양 CC에서도 또 20년 이상 골프장 코스 관리를 총괄하셨습니다. 저희 회사에서도 그 코스 관리 총괄을 맡고 계십니다. 유승희 이사님이 먼저 계셔서 유승희 이사님께서는 시공과 코스 공사와 시설
등을 맡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번에 코리아 CC 클럽하우스 공사를 잘 맞춰주셨고 점점 일이 많아져가지고 뭐 민원, 설계, 뭐 대관업 모델 기타 등등 다 맡아주고 계십니다. 이제 김유진 이사님께서는 조용하신데 큰 업무들을 이렇게 조용조용히 처리하셔서 이번에 세무조사도 또뭐 무역부, 매각부 이렇게 조용히 다 처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저 회사에 아마 전사나 ERP 프로젝트를 담당하고 계십니다. 네. 여기 뭐 신태선 이사님은 소개를 안 드려도 다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스마트시티 사업을 담당하는 염지웅 이사님, 새로 오신 건 아니지만 염지웅 이사님도 스마트시티 사업을 담당하고 계시고 지금 또 데이터 센터 부지 매각을 담당하고 계시는데 국내 대기업 두 군데와 또 미국의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와 협상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잠시 후에 나와서 좀 회사에 대해서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예정입니다. 말씀드렸듯이 회사는 이제 앞으로는 팀장과 팀원이 중심이 되는 조직으로 가져나갈 것입니다. 제도도 근무 방식도 효율화하고 시스템도 업그레이드 해 나가려고 합니다. 이러한 변화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와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두들 건강한 한 해 보내시고 연말에 즐거운 모습으로 만나게 되시기를 기대하면서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총괄 사장님의 말씀대로 저희 임원진들께서 앞장서서 저희 회사가 한가운데 발전하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저 직원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발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0년 기업을 위한 새로운 도전을 위해서 우리 J코리아그룹이 어떤 일을 해왔으며 앞으로 무엇을 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부동산 사업부의 염지용 이사님께서 발표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J코리아그룹 부동산 사업부 염지훈 이사입니다. 좋은 날, 좋은 자리 이렇게 또 인사드리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100년 기업을 향한 새로운 도전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어떤 사업들을 해왔고 앞으로 또 무엇을 하고자 하는지 간단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J코리아그룹은 1969년 창업 이후 골프장, 리조트, 쇼핑시설 등 다양한 분야의 사업들을 추진해 왔습니다.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을 거치면서 세계 최빈국이었던 대한민국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조금 벗어나기 시작한 1980년대 초에는 정부에서 문화레저 산업을 정책적으로 육성하는 시기였습니다. 당시 우리 J코리아그룹은 골프장을 조성과 동시에 콘도미니엄과 다양한 부대시설들을 도입하여 운동과 삶을 함께 즐기는 새로운 레저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대 후반 외국인 관광객이 증가하던 시기, 특히 관광으로 유명한 용인시였지만 부족한 쇼핑시설에 아쉬움이 있었고 우리는 용인시와 업무 협약을 통해 고메아이시서부터 공세동까지 연결하는 4차선 도로의 사업비와 주변 인프라 조성 비용을 전액 부담하면서 롯데 프리미엄홀의 기흥점, 이케아 기흥점, 리빙파워센터 등 대규모 쇼핑시설을 조성하여 골프장, 콘도 이용객에게 즐길 거리는 물론 주변 구매동의 발전과 용인시 일자리 창출, 세수 중개에도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이처럼 개발이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시설이나 건물 등을 만드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우리의 일상, 문화, 그리고 나아가 삶을 만든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시설들에는 공통된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시대가 필요로 했던 사업이라는 것입니다. 레저 산업 육성이 필요한 시기에는 골프장과 리조트를, 관광 상업시설이 필요한 시기에는 대규모 쇼핑시설 단지를 만들었습니다. 올해 창업 55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J코리아그룹은 앞으로 변화하는 트렌드와 시대의 요구에 맞춰 다시 한번 새로운 삶을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용인, 성남, 강화 등 그룹이 보유한 부지에 국가의 핵심 산업인 반도체 분야를 지원하는 연구시설 유치를 통해서 정부가 추진하는 반도체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며 반도체 외에도 AI 산업을 위한 시설 도입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레저 문화의 변화에 발맞추어 골드 CC, 코리아 CC에도 다양한 복합 시설을 도입하여 명실상부 수도권 명문 골프장과 복합 리조트로의 위상을 더욱 강화할 예정입니다. 그 외에도 고령화 시대, 시니어를 위한 다양한 시설 등 시대가 필요로 하는 사업 검토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작년 연말 한 언론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국내에 100년 이상 된 기업은 14곳뿐이라고 합니다. 지코리아그룹은 지속 가능한 100년 기업을 목표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현재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우리가 잘 할 수 있고 잘 하고 있는 골프와 리조트 사업을 기반으로 시대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추진할 것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100년 기업이자 레저 분야의 선도 기업이 되고자 합니다. 여기 계신 임직원분들의 많은 관심과 또 성원 부탁드리고 오늘 행사의 주제처럼 함께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희 직원 모두 분들도 저희 수업을 확장될 수 있도록 옆에서 보시냐면 같은 자리에서 열심히 해주실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리조트 사업부 정필련 전무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2그룹 리조트 사업부 정필룡 전무입니다. 우선 저 역시 지코리아의 그 일원이 된 것을 진심으로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자리를 빌어 백혜재 회장님, 그리고 이용성 총괄사장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김은성 목사님의 일어나서 함께하자는 말씀 너무 감명 있게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코리아 그룹은 86년 골드 컨트리 클럽을 오픈한 이후에 94년에 코리아 컨트리 클럽이 오픈이 됐고요. 그 다음에 96년도에 퍼블릭 골프장이 오픈이 되었습니다. 여태까지 앞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변화에 대한 시점에서 무엇인가를 우리는 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 온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고 앞으로 다가올 100년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고 어떤 대응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몇 가지 안을 준비해 봤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나아가고 변화해야 될 첫 번째 내용이 바로 우리 골프장의 특성, 각각 골프장의 아이덴티티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골프장별로 가진 특성을 파악하고 각각의 고유 특성을 가질 수 있는 골프장이 될 수 있도록 차별화된 전략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골프장별로 각각 특성에 맞게 전략 단계적으로 낙후된 시설을 개선하고 코스의 퀄리티를 높여서 변화된 모습으로 나서겠습니다. 두 번째는 운영의 디지털화입니다. 사장님이 아까 좀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이제는 옛날의 방식이 아닌 새로운 방식으로 저희가 변화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세대가 바뀌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라는 AI 기술이 모든 전 산업 분야에 다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하시는 유튜브나 틱톡 같은 것도 AI 기술이 다 적용돼서 알고리즘으로 모든 것을 다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2016년도에 이세돌하고 바둑을 했던 알파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인공지능의 결정판입니다. 결국 68승 1패로 더 이상 대적할 사람이 없어 더 이상 알파고는 은퇴를 했습니다. 이 정도로 AI 시대가 모든 산업 분야에 걸쳐 적용되고 있고 골프장 역시 이제 새롭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준비하고 맞이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기성세대는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지금은 기술의 발전이 너무너무 심화되고 있습니다. MZ세대라 칭하는 이들이 벌써 기성세대와는 달리 디지털 혁명,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들이 바로 우리 미래의 골프장의 손님이 될 것이고 이들을 맞이하는 직원 역시 디지털 세대에서 자라나서 디지털 문명에 적응되어 있는 분들이 바로 이들을 맞이하고 서비스를 제공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낙후된 운영 방식이랑 이런 것들을 점차 하나씩 단계적으로 나가야 되는 그런 시기가 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로는 서비스 업그레이드입니다. 진실의 순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스위스의 그렉 노만이라는 교수가 말씀하신 건데 모든 제품의 이름이나 서비스는 그 사람을 봤을 때, 그 제품을 봤을 때 15초 안에 모든 게 다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골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고객이 왔을 때 처음에 대고객 접점 장소가 현관, 프론트, 그리고 여기에 많이 계시는 캐디분들입니다. 15초 안에 고객들은 이 골프장의 수준이 어떻겠구나, 서비스가 어떻겠구나 라고 판단을 하시게 됩니다. 그 점이 가장 중요한 서비스의 대고객 초점의 첫 포인트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강화를 해야 됩니다. 또한 골프장 내에서도 직원들과의 상호 인사, 또 코스 내에서의 또 종업원들끼리의 또 상호 인사, 그리고 종업원들과 고객과의 인사, 이런 것들을 밝은 모습을 보여줬을 때 고객은 골드 코리아가 변하고 있구나, 이 J 코리아 그룹의 골프장이 변하고 있구나라고 느끼실 겁니다. 또한 이분들의 저희가 서비스하는 모습을 보고 이분들 역시조차 품격이 변할 거라 저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어 하는 것은 바로 안전 문제입니다. 정말 안전 중요합니다. 최근에도 사고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안전에 대해서는 3번, 4번, 5번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저희도 시기별로, 계절별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고들이 있습니다. 봄에는 뱀도 불리고 벌도 쏘이고, 가을에 여러 가지, 동계에는 또 미끄러짐 사고들도 있을 거고, 또한 예측 가능한 사고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방지가 가능한 부분들인데 잘만 주의를 기울이면, 예를 들면 타구 사고, 카트 사고, 해저드 사고, 화재불 사고, 이런 것들이 분명히 안전에 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미리미리 방지하고 안전을 확실히 저희가 규칙을 준수할 때 더 이상 이러지 않을 겁니다. 정말 이 안전사고에 대한 부분은 정말 조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제 벌써 봄이 오고 꽃이 피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시즌이 도래했습니다. 올 한 해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한 해 열심히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골프장도 서서히 변화해서 새로운 J 코리아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해서 좀 20분 정도 강의를 좀 해달라고 받았는데, 다른 데는 흔쾌히 제가 하겠다고 그러는데 워낙 회장님과의 그런 여러 가지 추억과 또 워낙 제가 또 여기 처음 조성할 때부터 나무 하나까지도 같이 회장님하고 다니면서 봤던 그런 것 때문인지 선뜻 하겠습니다 말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며칠 망설이다가 그래도 한 번 정도 회장님과의 그 추억을 다시 한번 좀 살펴보는 것도 좋겠다 해서 오게 됐고, 어젯밤에도 사실 거의 잠을 못 잤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그 정말 회장님하고의 그 30년 그 인연 그 이전에 제 이제 고등학교 선배님이시기도 하지만 각별히 또 저에 대한 그런 예술적 부분이나 문화적 부분에서도 참 관심을 많이 가져줬었기 때문에 아직도 저는 이제 마음속에서 떠나보내드리지 못하고 있고 해서 그런지 몰라도 어제 참 여러 가지 만감이 교체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돌아가시는 날도 그 전날 정말 선명한 꿈을 꿨어요. 그래가지고 그 회장님 특유의 그 말씀이 있었잖아요. 나 좀 봐, 이런 말씀 잘 하시거든요. 근데 그날 그 꿈을 꾸고 나서 아침에 나와서 운동을 하고 있는데 하늘이 너무 청명하고 맑아서 9월 18일 날, 그래서 야 정말 아름답다 그래서 사진을 구름을 찍고 있는데
이용성 대표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회장님이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듣고 그럴 리가 없다. 무슨 소리냐. 한 며칠 전에 통화를 했는데 그리고 수요일 날 점심 할 수 있다고 통화까지 했었기 때문에 아니라고 그랬는데 정말 돌아가셨다고 그래서 그때는 정말 제가 저희 아버님 돌아가셨을 때는 어려서 그런 걸 몰랐는데 굉장히 정말 한동안 멍하게 서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서 작년 일주기 때 여기 와서 제가 그 추모시를 써서 그 추모시를 방송을 하면서 야 그동안에 그 30년 넘는 거를 이 짧은 시에다 다 담아서 전달할 수가 있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그날 추모시를 하면서 저도 울컥했고 또 같이 여기서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해주시는 거 보고 참 회장님의 그런 따뜻함을 생각을 했었고요. 그때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회장님은 진짜 성실분명하신 분이었다. 그리고 골프계와 이 경제, 대한민국 경제를 위해서 큰 별이셨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아니라고 할 사람이 없죠. 그래서 저는 거기에 한 가지 더 붙인다면 따뜻함, 이 자선, 특히 누구한테도 그렇게 막 드러내고 하시는 분이 아니고 굉장히 겸손하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더 특히 제 마음속에서 늘 함께 하고 있었고 하나 에피소드로 예전에 뭐 그때 벚꽃 축제할 때 제가 여기서 사회볼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91년도 3월 달에 갑자기 이제 저희가 11층에 있었고 회장님은 12층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올라오라 그래서 올라갔더니 내가 중동에서 제일 먼저 나가서 산업여군으로 뛰었었는데 KBS 무역수기를 하니 이거를 후대들이 좀 보고 열심히 뛸 수 있게끔 우리가 한번 이걸 공모를 한번 해보자. 근데 일주일 남았었어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60매를 또 회장님이 말씀하시는 걸 제가 써서 한다는 게 이게 불가능하거든요. 글 써보신 분들은 알지만. 그래서 도저히 안 돼가지고 금요일, 토요일은 저희 집에까지 오셨어요. 와가지고 제가 다 톡하고 해가지고 60매를 써서 제가 KBS에 갔다가 접수를 했고 다행히도 뭐 제 글 때문이 아니라 회장님의 어떤 그런 화려하고 또 우리나라 최초의 어떤 그 모범적 것 때문에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석기원 그 사장이 상도 제가 받으러 갔거든요. 그랬더니 상금이 300만 원이었거든요. 91년도에 적지 않은 돈이죠. 근데 받아서 보니까 세금 떼니까 240만 원이에요. 그래서 240만 원을 들고 오면서 저는 한편으로는 240만 원 중에 내 지분도 있으니까 좀 떼어주시겠지. 그래서 저희 11층에 있는 저희 레저신문 직원들을 다 못 가게 했습니다. 회식하자고. 근데 올라가자마자 회장님이 딱 보시더니 야 무슨 60만 원씩 세금을 떼냐? 하면서 주머니에 넣으시고 내려가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도 섭섭해서 그날 내려와서 그때 저희 직원이 55명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반이 남아서 제가 그날 회식 독박 쓴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이후 3일 후에 회장님이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올라갔더니 봉투를 내놓으시는 거예요. 이거 500이다. 내가 여기다가 260을 해서 그래서 저 주시는 줄 알고 정말 얼굴이 막 뜨거워지고 막 그랬는데 이거 좋은 데 써야 되지 않겠느냐고. 그래서 정말 부끄러워졌거든요. 제가 그때 이제 처음으로 어떤 자선과 따뜻함을 배운 거죠. 그래서 알아봐라. 이거를 200, 300으로 나눠서 줄 수 있는 데 어디가 있는지. 그래서 제가 알아본 결과 강원도의 성안나의 집이라는 카톨릭에서 운영하는 할머니들 그 쉼터에다가 200을 전달을 하고 종묘에 결식노인 분들이 매 점심때 밥을 해주는 그 김근복 목사라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다 400만 원을 전달하고 나서 그 이후에 매달 우리가 거기 가서 밥 배식을 했습니다. 봉사하고 그다음에 장애업과 골프 관련 단체에 제가 다 해가지고 그쪽에 저희가 이제 계속 자산을 냈었고 또 저는 그거를 지금까지 그러니까 회장님이 가르쳐준 그 자산에 대한 부분을 지금까지 해서 사람포대의 기적이라고 해서 김근복 목사한테 지금 34년째 제가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많은 또 부신들
분들이 저한테 쌍포대씩 보내주셔서 뭐 한 3천만 원어치를 갖고 매달 12월에 가서 어르신들 쌀하고 연탄 드리고 그다음에 연예인들 데려가서 공연도 해드리고 있는데 그게 저한테 굉장히 큰 모티브였습니다. 회장님이 그 말씀해주신 보이지 않게 사랑하게 하고 또 그걸 좋은 데다 써야 된다는 그런 의미를 처음 가르쳐 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한테는 낳아주신 아버지가 있다면 그 당시 뭐 제가 뭐 20대부터 회장님과의 어떤 그런 사회에서 사회를 가르쳐 주신 정말 그 사회의 아버지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모든 생활을 하면서 항상 제일 앞에 두는 거는 도네이션입니다. 자선. 그래서 어디를 가서 무슨 행사를 하든 지금 서울에서 그림 콘서트를 하고 있지만 그것도 자선으로 제가 하면서 거의 5천만 원어치씩 매 행사 때마다 이제 하고 있는데요. 그게 다 회장님이 그냥 조용히 가르쳐 주신 저에 대한 그 거였고요. 또 극면함으로 말씀하시면 어떨 땐 정말 너무 째째하시다 막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도 91년 1월 달인데 밥 먹으러 가자고 올라오래서 올라갔더니 회장님 그 뒤에 가면 이렇게 드시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내려오는데 갑자기 막 사이렌이 울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그랬더니 중동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그 가판대에서 이제 그 신문을 사려고 그랬더니 회장님 못 사게 하시는 거예요. 그거 아깝게 왜 사느냐고 내 방에 와서 읽어 그러시는데 그 당시에 신문값이 얼마였나요? 한 2-300원 했을까요? 근데 그거 못 사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난 빨리 보고 싶은데 근데 그때는 저는 몰랐어요. 젊은 혈기니까. 그래서 200-300원을 뭐 이렇게 못 사게 하시나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항상 그렇게 쓸데없이 쓰는 거는 모아서 뭐 경기도에다 2억 원, 3억 원씩 내시고 또 저희 그 상담 문예반이라고 또 그 우리 모임이 있는데 거기도 오셔가지고 그런 식으로 모으신 걸로 예술인들 배고프다고 밥 많이 사 먹으라면서 또 500만 원을 개척해 주시고 막 그런 참 보이지 않게 작게 아껴서 작은 걸 아껴서 크게 쓰시는 걸 보고 참 정말 근면하시면서 성실하시고 그런 부분들을 저도 이제 뭐 저절로 배우고 느끼게 됐죠. 이쪽에 이제 공시학습이라 그랬죠. 이렇게 보면서 나도 배운다는 그런 거를 그때 이제 뵙게 됐었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회장님과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93년도에 KBS의 김기춘 기자가 그 당시에 이제 뭐 골프가 이제 서울서 이제 골프 전문 기자는 저희 레저신문뿐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그 전에 다른 그 경제부 기자에서 이제 문화부에 있었는데 회장님이 저한테 전화를 3번을 했습니다. 네가 와야겠다. 너가 와라. 3번까지 전화를 주셔서 제가 이제 레저신문으로 와서 레저신문을 창간하게 됐고 그래서 와서 골프 쪽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룰도 복잡하고. 근데 그 이후에 제가 이렇게 골프로 밥을 먹고 살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그때 KBS 김기춘 기자가 저를 마이크 테스팅 시키고 KBS 그 골프 기자로 스카웃을 해야 되겠다면서 회장님한테 이제 저를 그야말로 끌고 갔습니다. 그래서 회장님이 계신 데서 회장님 이종현이 저희가 데려가겠습니다. KBS가 좀 더 크니 거기 가서 일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회장님이 한참 고민하시더니 그냥 놔둬 이종현이는 내가 책임질게. 저는 그때 그 이종현이 그때 책임다 그런 그 말로 인해서 지금까지 솔직히 레저신문을 못 떠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레저신문을 떠난다는 거는 회장님이 유일하게 늘 그러셨거든요. 아픈 손가락이라고. 내가 사업 중에 끝까지 책임 못 진 사업 하나가 레저신문이다. 그래서 저한테 그 내가 책임진다라는 그 말에 저희가 그 당시 55명이었지만 지금은 10명 정도로 축소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창단 멤버 중에 유일하게 저 혼자만 지금 남아있고요. 물론 신문들이 좀 어려워지긴 했지만 근데 아시겠지만
사업을 하는 사람이나 군인들은 무한한 나한테 신뢰를 줄 적에는 진짜 불구덩이라도 뛰어들거든요. 저는 그때 그런 어떤 강한 신뢰를 갖고 지금까지 전단 한 번도 어떤 회장님에 대해서 배신을 하지 않겠다. 그리고 늘 배우겠다. 그런 마음으로 지금까지 사실 왔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회장님이 늘 좋을 수는 없잖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래도 저를 또 찾으시고 와라 이렇게 하면은 이제 뭐 한 2시간 동안 이런저런 얘기하시면서 마음에 있는 얘기도 좀 하시고 그래서 제가 회장님의 이제 그런 좀 벗이 돼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늘 이런저런 많은 얘기도 들어드리고 또 듣고 얘기도 하고 했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정말 저를 그냥 뭐 이렇게 직원이다 아니면은 내 뭐 부하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 그냥 동료와 또 교감할 수 있는 하나의 그런 그 친구처럼 해주신 그런 부분들이 저한테는 뭐 평생 잊을 수 없는 분이시고 또 개인적인 개인사까지도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는 그러시더라고요. 너 내가 항상 이렇게 좋아 보이지? 회장이고 네. 내가 가끔 섬처럼 외로울 때가 많다. 이제 이런 말씀. 사업하시는 분들은 정말 외로울 때가 많으시죠. 저는 한편으로는 뭐 이상한 뭐 얘기 나오고 그러면 회장님한테도 이런 말이 나오는데 왜 그러세요? 라고 얘기했을 때 그냥 웃고 마시고 그러셨었는데 사실 사업하시다 보면은 뭐 우리 또 이영승 대표님도 뭐 지금 이제는 이 큰 사업체를 다 혼자 이제 총괄하셔야 되니까 그 어깨에 짊어진 그 무게감이라는 건 충분히 이제 또 이 많이 지금 그 회장님에 대한 그 마음도 더 알지 않을까 싶고 저 역시도 그런 부분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좀 더 많은 시간을 가졌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늘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저한테 새벽에 막 카톡을 보내오세요. 일반적으로 보내는 카톡 말고 제 개인한테 보내는 카톡이 있는데 그 중에 제가 이제 몇 개가 참 기억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2022년 2월 20일에 저한테 카톡을 보내왔는데 LA 주말 미팅 골프 약속을 취소하고 금요일 출발 어제 밤에 돌아왔어. 천상 나는 쉴 팔자가 아닌가 봐. 1박 격리 그때 코로나가 있어서요. 끝나고 내일 월요일 출근하려고 동포의 사랑하는 우리나라로 빨리 왔네. 일정 단축하고 하루빨리 돌아왔어. 나는 천상 일 꿀벌인 듯 싶어. 역시 우리나라가 제일 좋아. 그러니까 늘 말씀하시는 게 무역하고 돌아올 때 한국 영해로 들어오면 그렇게 긴장이 된대요. 우리나라로 돌아왔다는 오히려 풀리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너무 어떻게 보면은 대한민국을 사랑하셨고 우리나라의 경제와 그런 여러 가지 그 삶에 대해서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신 분이라는 거 그게 느껴졌었고요. 또 이제 가끔은 그런 말씀하셨죠. 우리 형제들은 키가 큰데 일곱 나만 작다고 그러시면서 다행히 나는 부지런하고 성실해서 그나마 그 가족이 행복하다. 그리고 내가 만약 10cm만 컸어도 내 삶은 어쩜 바뀌었을지 몰라. 나폴레옹도 그랬었죠. 내 키가 만약 10cm만 컸으면은 세상이 어떻게 됐을지 모른다는 거죠. 회장님도 늘 그런 말씀하시면서도 그거에 대한 본인의 일종의 컴플렉스라고 느끼시지만 그거를 어떤 가족이라든가 어떤 사회에서의 어떤 일할 수 있는 그거에 굉장한 또 자부심도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세상에는 공짜는 없다. 일할 만큼 좋아지고 젊어진다. 나는 80 초반임을 감사한다. 90대 초반까지 앞으로 10년은 더 일할 수 있으니 더 값진 삶과 업적을 만들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이육장도 파이팅. 그러니까 이런 걸 항상 보내주실 때는 저한테는 뭐 엄청난 에너지와 또 삶에 힘들었을 때 정말 큰 대들보 같으신 분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항상 생각이 나고 또 제 삶에서 늘 흔들릴 때마다 그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너무도 잘하시고 회장님 항상
그 말씀하시잖아요. 꿈이 있는 한 뭐 나이는 없다. 그래서 항상 90대까지 강조를 하셨었고 나는 처음에는 2008년도에 그러셨어요. 나는 앞으로 10년만 일하고 이제 안 할 거야. 2018년부터 삶을 즐길 거야 그랬는데 어느 날 그러시더라고요. 거의 10년이 되셨는데 황경준 목사도 뭐 90세 넘어서 활동하셨는데 나도 90세까지 뭐 일 못하겠어. 더 해야지.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 열정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저도 힘이 닿는 한 아니면 내가 할 수 있는 한은 그 뒷방에 있는 게 아니라 일을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저도 하게 됐고 저는 그리고 또 회장님한테서 가장 감동을 받았던 부분 중에 하나가 항상 누구에게나 기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총무부장 하시던 기성노 부장이라고 계셨거든요. 그분이 사실은 지금 골드 그 앞에 경비에서 그 경비를 쓰셨었어요. 근데 회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저 친구는 인사도 너무 잘하고 와서 뭐 너무 예의범들이 해서 물어보니까 공무원 출신이다. 그래서 본사로 올라오라 해서 총무부장 일을 맡겼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 기회에 열심히 하면 그런 기회에 대한 걸 많이 주는데 그 외에도 뭐 잘 아실 겁니다. 이름은 좀 그렇지만 그 임원분하고 임원분 두 분 다 기사셨잖아요. 그런데 경기과에서 임원까지 올 수 있게 그 기회를 주셨고 근자까지 뭐 알고 계시겠지만 김학규 그 부장도 사실은 저희 신문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신문사에서 이제 뭐 직배하고 그러는 게 없어지는 바람에 그만둬야 될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김학규 부장한테 여기 있고 싶냐 한테 있고 싶대요. 그래서 뭐 하고 싶냐 했더니 골드 경기과에 가서 일을 하고 싶다 해서 제가 회장님한테 추천을 드렸더니 그러면 일을 해라. 그래서 작년인가 재작년까지 그 30년 동안 여기서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회장님은 기회를 주고 또 기회를 줬다 해서 그렇게 쉽게 사람을 막 이렇게 경질을 하거나 본인이 그러시더라고요. 나는 기회를 주지만 사람을 이렇게 자르고 싶진 않아. 내 손으로. 그렇게 늘 말씀하시는 걸 보면서 참 누구에게나 기회는 주되 또 그 사람의 삶을 굉장히 또 인정하고 또 살아갈 수 있게끔 정말 그런 따뜻한 분이었다는 그 부분은 제가 영원히 지금 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짧은 시간에 회장님에 대한 다양한 얘기를 다 말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저는 회장님과 30년 넘게 살아오면서 있었던 배우고 옆에서 또 따뜻한 그런 말과 교육적인 이런 부분들 항상 아마 저 죽을 때까지 그걸 제 모토로 해서 살아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올라오면서 벚꽃이 활짝 폈길래 그 벚꽃을 보면서 이 벚꽃이 또 새로운 시대를 또 보여주고 있구나. 그리고 여기 오늘 와서 보니까 다들 그 회장님 때의 어떤 그 임원분들이나 임직원분들이 되게 젊어지시고 바뀌신 부분에서 뭔가 새로운 활력수가 저는 느껴지더라고요. 왜냐면 늘 그때 보면은 회장님 주변에 늘 도와오시던 그분들을 중심으로 돌아가다가 왔더니 굉장히 벚꽃처럼 산뜻하고 굉장히 또 텐션감도 있고요. 그래서 역시 또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되는 그런 게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느끼면서 또 아까 이용성 대표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런 제2의 GA 코리아의 스타트 시작을 저는 오늘 보는 것 같아서 너무 좋고 정말 저도 조금 뭔가 일조할 수 있는 게 있다면은 좀 더 열심히 일조하고 싶다는 생각을 해봤고요. 또 항상 회장님이 또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둘째가 그래도 내 옆에서 나 어렵고 힘들 적에 가장 묵묵하게 옆에서 힘이 되어주고 든든하다.
늘 그런 말씀하시고 또 저한테 이제 자제분들에 대한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면서 아쉬운 부분도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윤석 대표께는 회장님이 전혀 그리고 좀 어렵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너무 또 든든하고 그래서 항상 어렵고 그러면서도 옆에 자기 어려울 때 늘 지켜준 게 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그래서 먼저 생각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돌아가시기 한 6개월 전에 저랑 롯데호텔에서 이제 만나서 갑자기 제가 커피숍에서 햄버거를 먹는데 회장님도 햄버거를 드시겠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햄버거를 드시는데 콜라를 시켜서 콜라를 드시다가 그냥 콜라가 이렇게 안 받으시는지 이렇게 확 쏟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그때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저한테도 아마 둘째가 잘할 거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우리 이 대표님을 여기 평직원으로 오셨을 때부터 계속 지금까지 저도 같이 봐왔었고 저희야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떨어져 나왔지만 늘 항상 보면은 진중하고 또 그런 전체적인 경영에 있어서 뭐라 그럴까요? 좀 상당히 좀 침착하게 운영하시는 그리고 막 어디 일비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저도 되게 평상시에 참 회장님도 이제 위에 계시겠지만 마음을 놓으시겠구나 그러면서 또 그 말씀도 하시더라고. 우리 둘째가 예절이 참 밝은 친구다 이제 이런 말씀들 평상시에 많이 하시고 그랬었는데 앞으로 우리 이 대표님을 중심으로 해서 GA 코리아가 제2의 도약 아까 100년 기업 말씀하셨는데 나머지 45년은 새로운 시대에서 새롭게 좀 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대표님에 대해서 그리고 패스 브레이킹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패스는 이제 길을 얘기하는 거고 브레이킹은 깨다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길을 가는 사람을 패스 브레이킹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이 대표님이 새로운 길을 갈 때 그 길을 같이 따라가 줄 수 있는 분들이 있어야 또 골프장 또 모든 기업이 발전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모두가 함께 패스 브레이킹 좀 해주시고 클라이밍이라 해서 이 경제적 용어로 어렵고 힘들 적에 그거를 깨고서 성공을 하는 사람들을 경제적 용어로 이제 클라이밍이라고 그러는데 골프장에서의 어떤 클라이머들이 좀 대주셔서 앞에서 패스 브레이킹으로 나가면 뒤에서 클라이머들이 돼서 함께 정상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GA 코리아가 된다면 저는 너무도 감사할 것 같고 회장님하고 코리아 CC에서 이제 막 건설을 할 적에 저녁 때 갑자기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내려왔어요. 그랬더니 여기서 낚시를 하자. 지금 그 아일랜드 홀이 있습니다. 아일랜드 홀에서 이렇게 낚시를 하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원래 이거 낚시하면 안 되는데 우리 둘만 하자. 그래서 낚시를 하는데 세상은 타이밍이라는 게 있는 거다. 그 타이밍을 놓치면은 어쩌면 우리는 계속 낚시 때만 들이우고 허송세월을 보낼 수가 있기 때문에 너도 아직 젊으니까 그 타이밍을 절대 놓치지 마라. 그 말이 사실은 그때는 젊으니까 타이밍이라는 건 항상 오겠지. 근데 저도 지금 지나고 보니까는 정말 인생에서 타이밍은 몇 번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여기 또 임직원분들도 회장님이 늘 말씀하셨듯이 그 타이밍을 절대 저는 놓치면 안 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이게 나의 타이밍이야라고 생각될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 회피하지 마시고 정말 클라이머처럼 같이 갔으면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은 우리가 밖에서 볼 적에 골프장과 오너 대부분은 안 좋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오너는 말이야 직원이 그렇게 빨리 짜고 함부로 욕하고 막 이러는데
반대로 그 오너 리스크만 있지 직원들에 대한 직원 리스크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반대로 생각해야 될 시대가 저는 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성원밸리 최준규 회장 같은 경우에도 2년이나 1년에 한 번씩 사람 CEO를 계속 짜놨거든요. 그러면서 욕을 굉장히 많이 먹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성구 대표분이 8년을 지금 같이 근무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그 오너 리스크라면 이미 벌써 4명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근데 반대로 그분이 회장님과 어떻게 보면 타이밍을 잘 맞추고 있는 거거든요. 서로가 충분히 그럴 노력들을 해야 되는데 그런 노력이 없었다는 부분. 그리고 또 고객들에 대한 부분도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고객이 무조건 잘못한 것이 아니라 내가 원인을 제공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먼저 했을 때 문제는 생기지 않을 거라고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앞으로 힘들어질 겁니다. 지금 수도권이 약 한 20에서 15%가 지금 빠졌잖아요. 매출하고 심지어는 제가 지난주에 그 아라미르 골프장하고 영어 갔다 왔는데 3월 달까지 약 38%가 빠졌답니다. 분명히 어려워질 거고 또 우리가 MZ들이 몰려왔을 때 MZ들에 대해서 우리나라 500개 골프장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아직 20대 30대들한테는 그때는 뭐 잠깐의 어떤 그런 자기의 스펙이나 돈이 잠깐 있어서 투자를 한 건데 골프장들은 그때 가격을 다 올려버렸습니다. 지금 20대 30대 그 코로나 때 골프 치는 율이 30% 이하로 빠졌습니다. 그거는 결국 골프장이 싫어서 골프가 싫어서가 아니거든요. 돈이 없어서. 그래서 향후에는 어떤 그 MZ 골퍼들 아까 뭐 디지털 뭐 그쪽 얘기하면서 뭐 젊은 시대 IT 시대 말씀하셨는데 이제 주인공들은 지금의 30, 40대들이거든요. 10년 후에는 이 30, 40대들이 못 들어오게 된다면 골프장 사업은 굉장히 힘들어질 겁니다. 지금 40대까지는 그래도 골프 인구가 출생률이 50만 명이 넘었지만 2000년생들부터는 40만에서 지금은 19만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그 층들을 다 골프 인구로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이제 MZ들한테 맞춰야지 모든 운영과 경영을 그 그린피와 그다음에 이용료로 다 올려서 한다면은 전 사실은 골프장이 어려워지다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굉장히 골프장이 젊어져야 된다. 뭐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뭐 워낙들 다 잘 하시니까요. 그래서 다행스럽게 제가 우리 그 정필영 전무는 오랫동안 저하고 이런 대화를 많이 했었고 또 제가 그 얘기를 하면 바로바로 이청득심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모든 걸 받아들이면 진짜 되게 많다고 사우스 스프링스하고 샤인베이리스 저기도 이거 저 유라인으로 만들어 문톡 생기고 그러니 바로 그 다음날 만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샤이드레이스 쪽에도 뭐 담배 공짜 이런 거 하면 그러니까 뭐 계속 한다니까 오히려 SNS에 그게 올라갈 정도로 빠르게 변화하고 그거를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면서 사실 뭐 제가 그렇게 그 전에는 저랑 자주 보거나 소통하지 않던 친구였는데 제가 그 이후로 굉장히 마음의 문을 열고 그런 부분에서 저도 많이 응원을 하고 그랬는데 참 우리 이 대표님과 정전무와 해서 좀 젊게 새롭게 좀 변화하는 골드코리아를 좀 기대해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주 루나엑스가 어떻게 보면 하나의 모델이 될 수가 있어요. 거기가 6홀로 해서 이제 4개 코스가 되어 있는데 저는 그거는 뭐 별로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만은 그들이 운영하는 체계는 저는 되게 좋다고 봅니다. 뭐냐면 나 라카 안 쓸게 10,000원 할인 그리고 나 목욕 안 할게 5,000원 할인. 젊은 세대는 그런 거 원하거든요. 그냥 우리는 옛날에 그냥 무조건 다 그냥 뭉뚱그려서 하면 했어요 골프. 이제 젊은 세대들은 취사 선택이 확실합니다. 내가 하고 안 하는 거, 식사도 하고 안 하는 거,
그런 걸 통해서 오히려 매출과 또 새로운 어떤 그런 그 골프장 운영이 돼야지 옛날식 그 뭐 국밥을 가지고 먹어라 안 먹죠. 나가서 먹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그 2030 MZ 세대들에 맞춰진 대변혁이 골드코리아에서 제일 먼저 좀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걸 하고요. 우리 캐디분들도 저는 똑같은 서비스와 똑같은 시스템으로는 골퍼들도 이제는 반응을 안 하거든요. 그리고 감동을 안 합니다. 늘 똑같은 거니까. 근데 제가 한 가지 예로는 이 친구는 아침에 일찍 나왔는데 가을인데 커피를 주더라고요. 그 뭐냐, 자기가 지금 커피 드립을 배우고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라. 그냥 시음으로. 그럼 골프장에서는 좋아할까? 안 좋아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중으로 해서 충성도는 더 올라가는 거거든요. 골프장에 커피는 한 잔은 안 먹을지 몰라도 물론 하나 갖고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안 사 먹는 거를 취사 선택인데 그런 작은 어떤 감성 서비스, 디테일 감성 서비스가 골프장을 충성도 있게 한 번 오고 두 번 오게 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필요하니까 나만의 창의성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에 제가 다 말씀을 드릴 수 없었고 회장님께서 골드코리아의 현재와 미래 그리고 그 전에 회장님과의 추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좀 더 말씀드리기로 하고 너무 두서없이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행사는 여기까지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오늘 그 기념품을 준비를 했습니다. 직원분들은 사무실로 해서 지금 할 거고요. 오늘 참석한 그 보조원들 나갈 때 기념품 하나씩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이용성 총괄사님께서 그 식사 대신에 오늘 참석한 분들 5만 원씩 지금